요즘엔 주위에 다 이렇게 치매에 관련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예방하는 거에, 나이가 이제 많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예방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예방을 한다는 게 참 언제 예방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 한 뭐 5년 단위로 뇌 사진을 한번 찍어 본다든지 하는 건 어떤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증상이 나타난 건 벌써 늦었잖아요. 예. MRI요. 예, 예. 요즘 MRI는 다 아시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사진을 찍는 걸 권유하는 나이는 한 65세 이후를 권유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5년마다 찍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찍어봐야 될 분들은,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권유를 드리고요. 사실 60세 이전에는 웬간해서는 그렇게 머리가 나빠질 일이 없어요. 중풍이 오거나 그렇기 전에. 그래서 65세 정도 되시면 본인 상태를 아시기 위해서 MRI 한번 찍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선별 검사를 권유하는 시작 나이가 65세예요. 만 65세. 그래서 그때부터 검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주위에서 이제 정말 치매인가 치매가 아닌가, 치매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위에서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은 정부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해서 국가가 치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252개의 그 치매 안심 센터가 생겨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마 병원도 가고 싶지 않으시고 다른 도움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주위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나 그 치매와 관련된 교육해 주시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병원 그러면 낙인이라고 하죠. 나는 치매가 아닌 것 같은데 치매라고 자꾸 얘기를 해. 난 정말 치매 환자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아. 이래서 안 가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러시니까 병원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료, 뭐 원격 의료라든지 방문 의료가 기관에 등록되지 않으면은 할 수는 없어요. 기관에 등록이 된 분에 한해서는 이제 의사가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튼 병원에 한번 오셔서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아버님, 네,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예. 그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머님 또 치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분이 조금 이제 초기가 있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치매인 것 같은데 고집을 부려서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여튼 병원에 우리나라 제도로는 모시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치매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거부감이 있으시거든요. 이 치매 특징이, 치매 걸린 사람은 치매가 아니라고 하고요. 치매 안 걸린 사람은 내가 치매인지 걱정을 해서 병원에 가요. 예. 대부분은 오시면 치매는 다 괜찮다고, 나 다 괜찮아, 별 문제 없어라고 하시고, 치매 아닌 분들은 일찌감치 오셔서 아무래도 치매 같다고 이렇게 아까 어머님처럼 걱정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치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대강 설득을 하는 부분이,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건강검진을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영양 주사를 좀 맞춰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거는 조금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설득을 해서 오시면 저희가, 아버님 혹은 어머님, 요즘에 자녀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몸에 좋은 거 드리려고 해요 라고 하면, 그래 라고 하고 조금 오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사실과 아닌 혹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고 고집이 세지는데요. 그걸 그대로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다만 그냥
동조, 애처럼 동조만 해준 다음에 자꾸 조금씩 관심을 다른 부분으로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까 우리 얘기 나온 것 중에 자꾸 먹을 걸 자꾸 달라고 하는데 계속 주면은 배탈이 날 것 같고 안 주면은 불효자가 되는 것 같고 참 곤란하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약간 치매신데 정말 많이 드세요. 예, 먹고 나면 또 먹고 또 먹고 안 먹는다 그러면서 앞에만 놓으면 다 드세요. 콘프레이크를 사놨더니 한 통을 다 먹었대요. 하루 안에.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를 되게 재밌는 게 콘프레이크 사다 놓으니까 우유랑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먹고 나니까 내가 목이 뻑뻑해서 우유를 좀 더 먹어야겠다. 그리고 우유를 먹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유를 먹고 나니까 이게 조금 더 먹어야겠다. 그리고 또 콘프레이크를 먹어요. 그래서 계속 무한대로 반복해서 결국 다 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삼촌이 모시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뺏어가면 불효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안 하는 건데. 그리고 뭐 사과를 깎아 놓으면 사과를 막 주머니에 숨겨 놓으신대요. 예, 그래서 아 또 깎아 드릴게요. 그래도 아니 나 이따가 집에 가서 먹을래. 어디다가 가서 먹을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인데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꾸 음식을 안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드셨는데 왜 자꾸 또 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배고프신가 보네요. 우리 그럼 이따가 좀 이따가 또 먹을 건데 뭐 먹을까요? 이런 얘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선생님 우리 영양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 조금 치매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열량이 많지 않은 건강 간식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예. 많이 드시는 거를 참 막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저희는 주로 이제 잘 안 드시는 부분 중에서 이런 걸 조금 더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제일 지금 옛날부터 잘 안 드셔 오시다가 요새 굉장히 연구 결과가 많이 좋은 게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옛날에는 끼케야 뭐 땅콩 정도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견과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는 여러분들 손에 한 줌 정도를 매일 드셔도 돼요. 근데 그 견과류가 예를 들어 소금에 좀 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설탕에 간이 되어 있는 거 말고 그냥 정말 신선한 견과류로 다양하게 드시는 게 1번으로 저희가 지금 제일 권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갈수록 안 먹는 게 생선이에요. 집에서 냄새 난다고 안 굽고 뭐 이래저래 저희도 사실 잘 안 하는데 네, 생선 많이 드셔야 돼요. 고기보다는 생선류로 뭐 원래는 이제 등푸른 생선이 제일 좋은데 그건 맨날 먹을 수 없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사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어 2, 3일에 한 번 드시면 조금 넉넉히 드셔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견과류랑 생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으면 기름을 드실 때 올리브유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뭐 나물 무치고 할 때는 올리브유가 좀 안 어울리지만 뭐 전을 구워 먹거나 아니면 샐러드를 먹을 때는 올리브유가 많이 포함된 그런 식품으로 조금 드시고 많이 좀 이렇게 섞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강의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어 5개 외우면 돼요. 야생 견과류. 이게 뭐냐면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그리고 올리브유예요. 우유가 아니에요. 우유가 아니고요. 그래서 딱 외우면 나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야생 견과류 하나 외웠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야가 뭐라고요? 야채, 과일, 올리브유 어렵죠? 예. 그래도 어쨌든 야생 견과류 이렇게 5가지 외워가지고 가시고 이게 뭐 치매를 엄청나게 예방하는 건 아닌데 심혈관에도 좋고 뭐 그러니까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사실 다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괜찮은 식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소중한 정보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네 분의 전문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아레아케어 코리아 카톨릭대학교 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가 함께하는 뇌건강 힐링 캠페인
힐링 콘서트는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그동안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대단히 만족스럽고 항상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고 여기 있는 재료를 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재료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후반기 또 할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이라니까 좀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힐링 콘서트에 왔는데 제가 느꼈던 점은 저희들이 영양은 보통 병이 걸리고 나면 막 그때부터 급하게 신경을 쓰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은 이제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영양은 예방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오늘 당근을 잘 먹었다고 내일 갑자기 눈이 뜨이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생활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셨던 어르신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댁에 가셔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건강한 식생활을 잘 누리면 또 치매도 예방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오셨던 선생님들,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건강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 뇌 건강과 치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WHO에서 이번에 치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치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운동과 식생활 이런 것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치매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갖고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도 중요한데 또 국가 정부에서 어떠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좀 더 활용해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국가 정책 같은 것들을 잘 살피셔서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콘서트나 행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잘 활용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식된 입장에서는 진짜 부모가 건강한 것이 또 큰 행복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근데 그 부모님 스스로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또 강의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전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자식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하시는 그 모습이 참 저는 보기 좋았어요. 부모님들 더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신 그런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건강 힐링 콘서트 파이팅!